안녕하세요. 동적 응답 세컨 오더 시스템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퍼스트 오더 시스템에 대한 노멀라이즈된 폼을 가지고 그 퍼스트 오더 시스템의 형태가 S 플러스 A분의 A에서 요 A가 파라메타인데 요 A에 대해서 각 시각 영역에서의 어떤 규격들, 세틀링 타임, 타임 콘스탄트 뭐 등등의 값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비슷하게 세컨 오더 시스템에 대해서 이러한 특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멀라이즈드 폼으로 아래와 같이 이 식과 같이 식이 주어졌습니다. 이 노멀라이즈드 폼인 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은 DC 개인이 1이다. 즉 주파수 0에서 개인이 0이다 라고 해서 주파수가 0으로 보낼 때 전달함수의 이득, 그러니까 전달함수를 거치면서 입력이 출력신호로 변하는 값을 계산해 보면은 그대로 0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0 더하기 B분의 B, 그래서 B 1이죠. 그래서 유닛 개인, 개인이 1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멀라이즈드 폼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 유닛 스텝 레스폰스를 구하게 돼서 파이널 밸류로 계산하면은, 즉 y가 t가 무한대로 갈 때 y 값을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파이널 밸류 티오렘에 의해서 리미트 s 0으로 갈 때 s 곱하기 전달함수 곱하기 입력 유닛 스텝 레스폰스에 대한, 이것은 이제 유닛 스텝 요 값을 계산해 보면은 마찬가지로 요렇게 지어지고 전달함수에 0을 집어넣은 거랑 같은 효과가 되기 때문에 B분의 B에서 1 됩니다. 그래서 이 노멀라이즈드 폼이라고 하고, 이제 이 형태의 전달함수를 분모가 2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컨 오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은 분모를 0으로 하는, 즉 이 시스템의 폴은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그 폴을 이런 식으로 하나의 폴과 또 다른 폴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시작을 하면은, 그 두 개의 폴이라는 게 이제 물론 실수일 수도 있고, 여기 주어진 개수 A하고 B에 따라서 결정되는 두 개의 실수 폴이 나올 수도 있고, 두 개의 서로 다른 리얼 폴, 실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P1하고 P2가 둘 다 실수값, 그리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P1하고 P2는 같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근이 나올 수 있는 게 중근이죠. repeated 실근. 중근은 당연히 허근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P1하고 P2가 같고 걔가 실수 범위에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식이기 때문에 두 개의 컨주게이트, 컴플렉스 폴, 복소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복소근은 하나를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라고 하면 나머지 복소근은 당연히 이것의 켤레 복소수인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J 오메가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가정하기로 시그마는 0이 아니다. 왜냐면은 네 번째에 마지막 조건이 두 개의 순허수 컴플렉스 폴, 즉 P1이 J 오메가 그리고 P2가 마이너스 J 오메가,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 근에 따라서 우리가 근의 종류에 따라서 이 시스템의 어떤 유닛 스텝 레스폰스는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개의 서로 다른 근을 가진 시스템의 경우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전달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S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즉 다시 말해서 인수분해 가능하죠. S 플러스 1, S 마이너스 1분의 1. 두 개의 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폴은 양수 1, 또 하나의 폴은 마이너스 1. 두 개의 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전달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아웃풋 스텝 레스폰스는 전달함수 곱하기 스텝 인풋 이렇게 되고요. 파셜 프랙션으로 나누어서 이걸 분해를 하면은 S분의 1 플러스 2분의 1에 S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에 S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게 돼서 yt 시간 영역에서 값을 구해 보니까 yt는 이 스텝 레스폰스에 의한 1 그리고 두 번째 텀에 의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그리고 세 번째 텀에 의한 익스포넨셜 t 그러니까 즉 요 놈이 이렇게 나오고 요 놈이 이렇게 요 놈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1차 시스템에서도 보면은 유닛 스텝 레스폰스를 구하게 되면은 유닛 스텝 레스폰스는 인풋에 의해 나오는 반응 그걸 우리가 포스트 레스폰스라고 하고 1차 시스템의 경우에 내추럴 레스폰스는 뭐냐면 시스템의 폴에 의해서 나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응이 3개의 항으로 하나, 둘, 3개로 나오는데 이 첫 번째 항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스트 레스폰스라고 합니다. 즉 입력에 의해서 인풋 폴에 의해서 나오는 반응이다. 그리고 세 번째 텀은 바로 시스템 레스폰스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추럴 레스폰스라고도 합니다. 자연응답.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 폴에 의한 반응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시스템 폴이 여기 위에서 S가 마이너스 1에 하나 있고요. 플러스 1에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익스포넨셜 위에 지수 부분을 보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익스포넨셜 t. 그래서 이 두 개가 각각 폴에 해당하는 어떤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폴 다이어그램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요것이 바로 요게 인풋 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이 두 개가 시스템 폴.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게 뭐냐? 반응을 이제 이렇게 익스플리시트하게 계산을 했으니까 이 값을 보고 우리가 이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예측할 수가 있는데 보나마나 얘는 t가 인피니티로 갈 때 반응이 yt가 무한대로 발산을 합니다. 왜냐? 바로 이 세 번째 텀 때문이죠. 익스포넨셜 항이 이제 지수 부분이 양수기 때문에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발산을 한다. 두 번째 케이스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만약에 전달함수가 S에 S 플러스 1분의 1 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원점 또 하나는 마이너스 1에 있죠. 그래서 이 폴의 다이어그램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건데 스텝 레스폰스를 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YS를 구하게 되면은 S제곱에 S 플러스 1분의 1 요 파셜 프랙션으로 구해서 마이너스 S분의 1 플러스 S제곱분의 1 플러스 S 플러스 1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미 스텝 입력 요 S의 하나가 이제 스텝 인풋 폴이 되는 거고 요 계산 과정은 생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y, t 시간 영역에서 함수는 역변환을 해가지고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서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 앞에 있는 요 놈은 인풋 레스폰스 요 두 개가 바로 시스템 폴에 의한 레스폰스라고
라고 얘기하고요. 여전히 이 반응에서도 보면은 맨 마지막에는 시스템 폴이 하나가 마이너스 1에 있는 놈이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t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요 가운데 두 번째 텀 t라는 놈, 얘는 발산, 그러니까 얘 때문에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은 yt도 마찬가지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버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이제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폴의 위치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뭘까요? 자, 위에서 S 이퀄 플러스 1. 요건 아니고요. 이 색깔로 S는 마이너스 1. S 마이너스 1. 즉 S는 1의 폴이 하나 있고요. 밑에서도 S 플러스 1 폴이 있고 S라는 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 보면은 언스테이블하게, 즉 다이버지하게 만드는 놈이 어떤 놈이냐? 다이버지하게 만드는 놈은 바로 이 세 번째였죠. 세 번째 항인데 요거 익스포넨셜 t 이 함수인데, 이 함수는 어떤 폴에서 왔냐면은 이 함수는 S 이퀄 요 폴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즉 요 폴 우리가 표시를 하면은 요 오른편에 있는 RHP에 있는 RHP라고 해서 right half plane, 이 앞으로 얘기 많이 쓸 건데요. 이 복소 평면에서 우반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풋 폴이 죄송합니다. due to pole, 시스템 폴이 in RHP, right half plane에 있으면은 이런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한다고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얘도 이제 스테이블 하지 않고 이제 다이버지를 하게 됐는데, 다이버지한 이유는 어떤 놈이었냐면 이 두 번째 텀이었죠. 두 번째 텀이 어떤 연관성이 있었느냐 하면은, 두 번째 텀은 우리가 요 원래 시스템 폴이 원점이 하나 있었고 또 다른 폴이 하나 생기죠. 그래서 빨간색 요게 인풋에 의한 폴이었는데 이 두 번째 텀이 나오는 것은 바로 요 위에 이제 라플라스 식에서 보면은 인수가 S분의 1은 요거는 인풋 폴 때문에 생긴 거고, 요 두 번째 항은 인풋 폴하고 시스템 폴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요 S제곱분의 1이라는 식이 나왔죠. 그래서 요게 이 무슨 말이에요? 그림에서 보면은 요 위에 그림에서 지금 폴이 원점에 하나 있었는데 시스템 폴이 거기에 인풋 폴이 하나 겹쳐지면서 중군이 돼 버렸습니다. 중군이 됐기 때문에 요런 식이 나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간 영역에서 T라는 식이 나오고 요것이 발산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한 요약은 우리가 포지티브한 리얼 폴은 results in unstable response를 유발한다. 그리고 리얼 폴 중에서도 하나 더 추가하면 including pole at the origin. 그러니까 시스템 폴인데 그 폴 중에 두 번째 경우에처럼 원점에 있는 폴도 포함해서 원점에 폴이 하나 있고 또는 파지티브한 리얼 폴이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언스테이블한 반응을 결론진 나오게 된다. 여기서 이 반응은 당연히 스텝
레스폰스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텝 레스폰스가 아니고 임펄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케이스의 이 경우에 반응은 스테이블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임펄스 같은 경우 인풋폴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스텝 레스폰스에 대해서만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스텝 레스폰스에서 언스테이블 레스폰스를 만드는 경우는 언제냐? 시스템의 폴이 리얼 파트가 오른 우반면 RHP에 하나라도 존재하거나 또는 원점이 하나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1차 시스템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1차 시스템에서도 오른쪽에 폴이 하나 있으면 언스테이블하게 되는 경우를 봤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닌 이에 속하지 않은 다른 경우, 그러니까 즉 두 개의 실근을 갖고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데 또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은 새로 창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자, 전달함수가 케이스 C입니다. 전달함수가 요렇게 S 플러스 1분의 S 플러스 3분의 3으로 주어진 경우입니다. 얘는 뭐냐면은 모든 폴이 on the LHP에 있다. 그러니까 left half plane이죠. 좌반면에 있을 경우에 스텝 레스폰스를 알아보면은 자, YS는 스텝 입력 곱하기 시스템의 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부분 분수로 분해한다고 하면은 S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S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에 S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것에 이제 라플라스 역변환을 취하게 되면은 시간 영역에서의 시간 솔루션은 1 마이너스 2분의 3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플러스 2분의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 이렇게 표현되고요. 여기서 세 개 항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요거는 인풋 폴스드 레스폰스라고 하고 요것은 내추럴 레스폰스라고 합니다. 즉 시스템 폴에 의한 폴 하나가 S는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두 번째 텀 S는 마이너스 3에 폴이 또 하나 있으니까 세 번째 텀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반응을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시간 영역에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촉이 0 원점에서 출발하죠. 전달함수의 조건이 항상 초기치가 0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두 번째 텀하고 세 번째 텀은 t가 무한대로 갈 때 요 텀은 0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t가 무한대일 때 우리가 yt 값은 1이 되고요. 1이 되고요. 왜냐하면 두 번째 텀, 세 번째 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 찍고 충분한 시간으로는 여기로 이제 들어가고 되고요. 그러면 그 전에 최종 파이널 타임, 즉 무한대 시간이 가기 전까지는 두 번째 텀하고 세 번째 텀에 의해서 반응의 형상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정확하게 이 값을 대입을 해서 찍는 건 아니고 계략적으로 그리게 되면 반응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왜 이렇게 되느냐, 뭐 이걸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세한 건 나중에 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두 개 구간을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 구간을 트랜지언트 천이 구간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트랜지언트 구간을 지나고 요 뒤에는 스테디 구간 정상 상태라고 합니다. 정상 상태 구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고요. 얘는 어떤 값, 무한대로 가지 않고 1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스테이블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폴 제로 다이어그램을 요 시스템에 대해서 보면은 폴이 어디 있었냐면은 마이너스 1에 하나, 마이너스 3에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폴이 마이너스 1, LHP에 있고, 그리고 인풋 폴은 어디 있냐면은 인풋 폴은 스텝이니까 원점에 있겠죠. 그래서 원점에 폴이 하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인풋 폴이라고 해도 영향을 이제 폴스트 레스폰스로 나오는 거고, 나머지 시스템 폴이 LHP에 있으면은 스테이블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오버댐프드 됐다. 그러니까 댐핑이라는 것은 운동을 방해하는 어떠한 그런 요소인데, 예전에 매스프링 댐퍼에서 댐퍼 역할이 운동이 일어나지 않게 막 저항을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그 댐핑이라는 게 너무 과도하게 됐다. 과댐핑.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스텝 입력을 줬을 때 원점에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1이라는 값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과도하게 운동이 이제 일어나지 못하게 억제돼가지고 천천히 일어나는 느낌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오버댐프드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나중에 나오지만 어떤 오버슛이라고 하는, 뭐 자세히 오버슛이라는 건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진동하면서 들어가는 게 있는데, 나중에 이거랑 비교해서 얘기하겠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언더댐프드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댐핑이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출렁출렁 된다라는 형태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폴이 세컨 오더 시스템에서 두 개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질 경우는 요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첫 번째, 근 중에 하나라도 RHP에 있으면은 그 시스템은 스텝 입력에서 언스테이블하게 된다. 그리고 또는 이제 원점의 폴이 하나 있어도 시스템 폴이 그 인풋 폴하고 겹쳐져 가지고 걔도 발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스테이블 하는 하나의 조건은 무조건 두 개의 폴이 전부 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냐면은 전부 다 LHP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실근을 가지는 경우를 앞에서 해봤고요. 전달함수가 S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분의 4라는 형태로 주어졌을 경우에, 우리가 근이 폴이 어디 있냐? 그럼 폴스 at S equal 마이너스 2에 두 개가 있죠. repeated 폴, 중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시스템에 대해서 폴 제로 다이어그램은 여기에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2에. 그러면 스텝 레스폰스를 구하자. 그러면은 YS는 전달함수의 입력 시그널을 곱한 건데, 입력 신호가 스텝 입력이란 얘기죠. 그래서 S분의 1 곱하기 S 플러스 2 제곱분의 1. 그래서 요 식을 이제 파셜 프랙션으로 분해를 하면은 3차식이죠, 분모가. 그러면은 특히 요 제곱식이 있는 놈은 인수가 하나, 이렇게 단일 인수하고 제곱도 인수로 쳐준다. 그래서 파셜 프랙션을 이런 식으로 2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2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 영역에서의 값은 역변화를 취해서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라고 나오고요. 앞에 처음에 있는 게 인풋 레스폰스 또는 폴스트 레스폰스, 그리고 뒤에 두 개가 내추럴 레스폰스
라고 얘기합니다. 세컨 오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추럴 레스폰스가 두 개의 항으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일단 시스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무한대로 시간을 보냈을 때 일단 스테이블한지 안 한지를 보면은 스테이블하게 되면은 요 놈은 둘 다 0으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 세 번째 텀에서는 t가 무한대로 가긴 하지만 익스포넨셜 함수가 더 0에 접근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t가 무한대로 가도 결국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0이 돼 버리면은 곱하기니까 무조건 0이죠. 그래서 무한대로 갔을 때 이 함수의 파이널 밸류는 1이 되고요. 파이널 밸류는 물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파이널 밸류 티오렘을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는데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반응을 이제 시간 영역에서 그리게 되면은 초기 0에서 시작하고요. 파이널 밸류가 1입니다. 그래서 1.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트랜지언트 레스폰스는 시스템 폴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되는데 엄밀하게 그리기가 좀 지금 애매하지만 대충 손으로 제가 가능한 정확하게 그린다고 하면은 요렇게 그렸다고 합시다. 자, 일단 형태, 정성적인 형태는 이전 시스템에서 모든 폴이 LHP에 있을 때랑 비슷합니다. 형태는 비슷한데 굳이 억지로 과장되게 차이점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 시스템의 반응을 다시 여기다가 그린다고 하면은 걔는 이런 식으로 얘가 모든 폴이 LHP에 있을 때는 파란색으로 그려지고 이 검은색으로 그린 게 중군인 경우에 이렇게 나왔다. 두 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차이점 비교를 하자면 한 가지 뭐가 있겠습니까? 두 개 시스템의 반응 속도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파이널 밸류, 즉 트랜지언트 구간을 통과한 시간이 리피티드 폴의 경우는 요쯤에 트랜지언트를 통과하고요. 이 첫 번째 그때 LHP의 모든 근이 있을 경우는 요 시간쯤에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시간 지난 후에 통과하니까 우리가 LHP에 있는 폴의 경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오버댐프드라고 했는데 오버댐프드 시스템은 느리고 이 조금 지금 중군을 가진 경우에는 우리가 이 경우를 뭐라고 분명하냐면은 오버댐프드는 아닙니다. 왜? 이거보다 빠르니까요. 뭔가 다른 이름 하나 붙이고 싶겠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출렁대는 그림 나왔을 때 이걸 우리가 언더댐프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리피티드 폴에 의한 이 반응을 언더도 아니고 형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언더댐프드는 출렁대고 얘는 지금 출렁대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YT에 있는 식 중에서 뭔가 시니소이달 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렁대지 않고 쫙 이제 수렴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요 두 개 사이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오버댐프드도 아니고 언더댐프드도 아니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크리티컬 댐프드라고 이름을 붙이고 씁니다. 그러니까 오버하고 언더, 그러니까 이상, 이하, 딱 중간에 있는 크리티컬 댐프드 시스템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폴이 중군일 경우에, 물론 그 중군이 RHP에 있으면은 아무리 중군이라고 해도 이렇게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예를 들면 S-1의 제곱분의 1 이 같은 경우에는 근이 하나라도 RHP에 있으면 얘는 다이버지 합니다. 다이버지 하기 때문에 스템 레스폰스 다이버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근이 실근인데 LHP에 존재하면서 중군일 때는 크리티컬 댐프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경우에 두 개의 컴플렉스 폴 있는 경우에는 어떤 형상으로 이제 나오는지. 컴플렉스 폴 S가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스템 레스폰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전달함수는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분의 2라는 폴이 두 개, 제로는 없습니다 라는 시스템이고, 이때 우리가 근을 구하게 되면은 분모를 0으로 하는 근, 즉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가 0이 되는 S가 뭐냐, 근의 공식을 쓰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J가 있죠. 그래서 요게 폴이 됩니다. 그리고 폴이 복소수기 때문에, 컴플렉스 폴이기 때문에 복소 평면상에서 리얼, 이미지너리 폴이 마이너스 1, 1, 그러니까 J죠. 이렇게 딱딱 그렸을 때 여기 하나 있고 켤레로 여기 하나, 이렇게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면은 스텝 레스폰스를 구하게 되면은 YS는 입력 스텝 인풋 곱하기 전달함수니까 한 번에 분의 2라고 하고, 얘를 이제 부분 분수로 분해하는 거, 지난 3강쯤에 했었죠. 그때 이거는 이제 복소수를 근위를 가지는 이 세컨드 시스템은 하나의 그냥 그 인수로 생각해서 파셜 프랙션을 한다. 그래서 분해를 하면은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분의, 그리고 분자가 S 플러스 2라는 형태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것처럼 이 첫 번째 텀은 당연히 인풋 폴에 의한 폴스트 레스폰스가 되는 것이고요. 폴스트, 그리고 요 두 번째 텀에 있는 2차식의 분모를 가지는 이 항이 이제 시스템 폴의 역할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분해를 해서 조금 우리가 알기 편한 형태로 그때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분모, 분자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즉 여기서 2차식하고 1차식 분모에 요 놈을 가지고 요게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들기 위해서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 하고 상수항 원래 2였으니까 1만 더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이렇게 S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분자도 마찬가지로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분자를 보면은 분자가 더하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로 S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분의 S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었죠. 그래서 S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의 1,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분해가 되고, 얘를 라플라스 변환, 역변환을 해서 take yt, 시간 영역에서 값을 구하면 라플라스 테이블을 활용해서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프리퀀시 시프트죠. 그리고 코사인 t, 그리고 마지막 텀은 사인이죠. 2의 마이너스 t의 사인 t,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은 0초 이상에서 성립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두 번째 텀하고 세 번째 텀이 당연히 얘가 이제 내추럴 레스폰스가 되는데, 자연응답 얘 보면은 코사인하고 사인 텀이 있습니다. 코사인, 사인은 주기함수죠. 그리고 그 앞에 곱해진 이 익스포넨셜 함수는 이제 값이 시간이 무한대로 갈수록 0으로 되기 때문에,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 두 번째 텀하고 세 번째 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y t 이퀄 무한대는 남는 것은 인풋에 의한 1만 남게 되고요. 내추럴 레스폰스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사라지기 전에 트랜지언트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이느냐 그려보면은 0의 원점에서 시작을 하고요. 파이널 밸류가 1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사인 코사인이 있기 때문에 뭔가 주기성을 가지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까 그린 것처럼 이렇게 이게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진폭이 줄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요 익스포넨셜 텀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요놈 때문에 진폭이 이렇게 점점 줄게 되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출렁된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은 언더 댐프드 된 반응 레스폰스고, 결국 이 언더 댐프드 레스폰스를 만드는 그 시스템을 언더 댐프드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웃풋 결과가 아웃풋 시간에서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의 코사인 t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의 사인 t 라고 주어졌을 때, 여기서 이 녹색 선으로 표현된 이 부분, 이걸 우리가 exponential decay generated by real part of complex pole pair, 즉 이 식에서 요 식에서 YT 식에서 요 exponential 마이너스 t 때문에 생기는 어떤 decay 감쇄죠. 감쇄되는 부분은 요 놈 때 생겼고, exponential 마이너스 t라는 건 뭐였냐면은 폴이 검은색 글씨로 폴이 S라는 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J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는 여기서 연관된 거고, 이 J는 코사인, 사인 이렇게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익스포넨셜 디케이는 바로 리얼 파트에서 나오는 거고, 밑에 있는 이 시니소이드 오실레이션은 바로 이 컴플렉스 폴에 의한 컴플렉스 폴에서 허수 파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경우, 두 개의 폴을 중에서 순수 허수 근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수 허수 근을 가지는 경우는 예를 들면 이렇게 되고요. 이 같은 경우에 폴의 위치는 허수축에 두 개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J. 그러면은 스텝 레스폰스는 스텝 입력을 곱한 식으로 나오고요. 얘를 부분분수로 분해했을 때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역변환을 하게 되면은 YT는 1 마이너스 코사인 T 라는 식으로 나오고요. 그러면은 요 식은 인풋 또는 forced response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시스템 레스폰스인데, 이게 분명히 세컨 오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항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나오죠. 그러니까 내추럴 레스폰스. 그것은 이유는 순허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요 반응에 대해서 시간을 인피니티로 보냈을 때 값은 얘는 없죠, 사실. 그러니까 코사인 t라는 게 계속 주기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타임 레스폰스를 그리면은 원점에서 시작하고 뭔가 주기성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무한 반복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2, 그리고 중간값은 1.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목표하는 게 스텝 입력이 1이라는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1이라는 값으로 쭉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로 수렴하지 않고 그 주위를 계속 진동하는 형태로. 왜 진동을 하느냐? 운동을 방해받지 않아서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undamped 시스템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댐핑이 없다. 댐핑이 없기 때문에 진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스에 스프링을 달아놓은 경우도 그렇게 되는 거죠. 아이디얼하게 마찰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바닥면에 마찰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한번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무한히 진동을 하겠죠. 그래서 그것처럼 댐핑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언댐프드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여지껏 했던 거 간단하게 요약한 그림을 이렇게 폴제로 플롯과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레스폰스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일반적인 형태의 노멀라이즈드 폼으로 입력이 스텝으로 들어간 경우에 어떤 레스폰스가 나오느냐. 그래서 오버댐프드 시스템의 경우에 이 두 번째 경우에 전달 함수는 가운데 플롯에 나온 것처럼 하나는 S는 마이너스 7.854 그리고 마이너스 1.146 두 개의 실근이 나왔습니다. 두 개의 실근이 있고 그 실근이 모두 다 LHP에 있다. 리얼 디스팅트 루츠 근이 있다. 폴이 있다. 그렇게 되면 반응이 일로 쭉 가죠. 일로 가는데 이렇게 가서 진동 발생하지 않고 수렴을 해갑니다. 그래서 얘를 오버댐프드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 C 항목에서 나온 것은 근이 어디 있냐면은 마이너스 1, S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J 루트 8에 있는 컴플렉스 폴일 경우입니다. 컴플렉스 폴에 있는 경우에 언더댐프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0원점에서 시작해서 쭉 가다가 진동을 일어나면서 이렇게 점점 진동이 감쇄가 되는 이유는 바로 요 폴의 실수부 마이너스 1 때문에 생긴 거고요. 만약 이 폴이 양수에 있었다 그러면은 감쇄가 되는 게 아니고 점점 커지면서 진동이 커졌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고려를 하지 않았고요. 세 가지 언더댐프드 경우 이렇게 방금 했던 얘기로 얘는 언더댐프드 시스템 방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언댐프드 시스템이란 것은 폴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허수축에 있는 순허수 폴을 가진 경우에는 이렇게 나온 오른편에 나온 그림처럼 원점에서 시작해서 최대 2 하고 0을 이제 감쇄 없이 진동을 계속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버댐프드와 언더댐프드 사이가 우리가 크리티컬 댐프드라고 해가지고 근이 어디 있는 경우냐면은 마이너스 3에 두 개의 근이 있는 경우에는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되고 오버댐프드보단 좀 빨라졌지만 여전히 진동은 발생하지 않는 아주 크리티컬하게 그 경계를 넘지 않는 딱 범위 내에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컨드 오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주어진 전달함수가 두 개의 근을 갖는 그게 헐근이든 실근이든 상관이 없는데 그 형태를 이렇게 S제곱 플러스 AS 플러스 B분의 B라는 형태 노멀라이즈드 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라메타 이 시스템을 결정짓는 전달함수를 특정짓는 두 개의 파라메타는 A하고 B입니다. 그러니까 A하고 B 값에 따라서 근의 위치가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앞에 나온 것처럼 오버댐프드, 언더댐프드, 크리티컬 댐프드, 언댐프드 이렇게 갈리게 되는데요. 요거를 좀 일반적인 형태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형태를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제너럴 세컨드 오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하는 게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의 형태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벽에
스프링이 있고요. 댐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는 매스가 M인 매스가 달려 있고, 이 매스가 스테이트 움직임 변이가 이제 기준점, 처음 기준점부터 오른쪽으로 이제 오른쪽을 양수로 해서 플러스 방향이 오른쪽이다 라고 해서 운동을 하게 되고요. 아래로 처지는 운동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은 이전에서는 이 어떤 한 점에 U라는 입력, 폴스 입력이 작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K라는 앞에 이 스프링 상수 K와 같은 값을 가지고 K 곱하기 U라는 힘이 작용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앞서 한 것처럼 mx 더블 닷 플러스 cx 닷 플러스 kx는 kut가 되고요. 전달함수 아웃풋을 변이로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변이가 내가 관심 있는 신호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했을 때 전달함수를 구하면은 전달함수는 입력 분의 출력 아웃풋이니까 라플라스 변환 초기치 다 0으로 가정하고 계산을 하면은 ms 제곱 플러스 cs 플러스 k 분의 k라는 형태로 하나의 노멀라이즈 된 형태로 나옵니다. 노멀라이즈 된 폼이 노멀라이즈 된 폼 맞죠? 그러니까 s가 0을 대입하면 k분의 k가 되기 때문에 노멀 폼인데, 조금 더 익숙한 폼은 뭐냐면 우리가 최고창, 분모의 최고창이 1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걸 노멀 폼으로 하면은 분모 분자를 m이라는 숫자로 나눠줘서 s제곱 플러스 m분의 cs 플러스 m분의 k 분의 m분의 k라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 이 파라메타라고 하는 거, 시스템의 특징을 결정짓는 파라메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스, 그리고 스프링 상수 K, 그리고 댐핑 코에피션트인 C. 세 개의 파라메타가 시스템의 특징을 결정짓게 되는데, 서로 다른 파라메타를 쓰면 다른 시스템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전에 했던 이 세컨 오더 시스템 형태를 보면은 이미 노멀 폼으로 돼 있는데 A하고 B 두 개의 파라메타가 시스템의 특징을 결정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A하고 B의 그 값에 따라서 네 가지의 근이 나오는 세컨 오더 시스템인데, 여기서는 세 개의 파라메타가 있습니다. M, C, K. 그럼 이 세 개가 사실 서로 독립이긴 하지만 실제 시스템의 반응을 결정짓는 데는 어떠한 그 중에 하나는 독립이 아니고 두 개만 서로 독립인 상태가 되고, 하나는 상호 연관돼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실제 독립인 파라메타는 두 개인데, 여기 원래 주어진 물리적인 시스템에 세 개의 파라메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독립인 파라메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노멀 폼, 요 놈하고 앞서 했던 놈하고 비교해서 값을 보면은 A는 M분의 C, B는 M분의 K. 이렇게 보면은 뭔가 M하고 K, M하고 C가 서로 연관돼서 독립의 변수를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의하는 게 내추럴 프리퀀시라는 파라메타를 정의합니다. 내추럴 프리퀀시는 기호로는 오메가 n 이렇게 쓰고요.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하는 정의는 Natural frequency of a second system. 그러니까 세컨드 시스템만 존재하는 어떤 파라메타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시스템이 진동하는 주파수다, 진동수다. Frequency of oscillation without damping. 댐핑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그 주어진 세컨드 시스템에서의 진동하는 주파수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예를 보면은 언댐프드 시스템이, 그러니까 순허스로 근을 갖는 경우에는
계속 진동을 하죠. 댐핑이 없기 때문에. 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매스하고 스프링 시스템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 그 시스템의 전달 함수를 매스하고 스프링 상수 K만 있을 경우에 구해보면은 앞서와 같은 노멀 폼으로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러면은 요 인풋에 어떤 인풋, 임펄스 인풋에 대한 이 시스템 레스폰스를 구해보면은 시간 영역에서의 값은 라플라스 역변한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참고하는 게, 여러분 라플라스 변환 테이블에서 얘는 S제곱 플러스 A분의 A다 라고 했기 때문에 sin t, AT, A 값은 요 분모에 있는 요 놈이 A제곱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가 A가 되겠죠? A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상수항은 남는 거니까 A가 되려면은 A제곱이 n분의 k니까 A는 양수인 경우만 체크하면 n분의 k. 그래서 얘는 n분의 k의 루트 n분의 k의 곱하기 사인 루트 n분의 kt 라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인 함수에서 앞에는 앰플리튜드를 의미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프리퀀시, 오실레이팅 프리퀀시는 뭐냐? 여기 안에 있는 요 놈입니다. 오실레이팅 프리퀀시가 바로 오메가 n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오메가 n은 바로 루트 n분의 k라고 해서 우리가 요걸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그럼 내추럴 프리퀀시는 뭐냐? 내추럴 프리퀀시는 바로 매스와 스프링 콘스탄트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슬라이드에서 내추럴 프리퀀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댐핑 레이쇼입니다. 댐핑 레이쇼는 기호로는 제타라고 불리는 그리스 기호고요. 이렇게 쓰는데 댐핑 레이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레이쇼라는 말은 비율이니까 실제적인 액추얼 댐핑 코에피션트, 액추얼 댐핑 코에피션트하고 크리티컬 댐핑 코에피션트의 비다. 즉 크리티컬 댐핑 코에피션트가 뭔지 모르겠지만 댐핑 코에피션트는 C 크리티컬 분의 C. 그러니까 댐핑 코에피션트는 그 매스 스프링 댐퍼에서 스프링 코에피션트 콘스탄트하고 댐퍼 이렇게 달려 있을 때 이 댐퍼의 코에피션트를 의미합니다. 요 댐퍼의 코에피션트. 그러면은 이 B를 구하면은 그 댐핑 레이쇼인데, 만약에 어떤 시스템의 액추얼 댐핑 코에피션트가 크리티컬 그 댐핑 코에피션트와 같다. 그러면 댐핑 레이쇼가 1이 됩니다. 그러면 댐핑 레이쇼 1하고 기준으로 1보다 크거나 작거나 라고 이제 비교를 하는 데 쓰는 값인데,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구한 전달함수 매스프링 댐퍼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드 폼으로 S제곱분의 M분의 C S 플러스 M분의 K 분의 M분의 K 이렇게 했을 때 크리티컬 댐프는 크리티컬 댐핑이라는 것은 그때 필요한 댐핑 코에피션트를 C 스타라고 편하게 이제 명명하면은 얘는 언제 발생하냐면은 when there exists, 그러니까 중군이 됐을 때
중군이 될 때 시스템에 그때 발생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댐핑 코에피션트가 어떤 값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중군일 경우에 나온다. 그러면은 중군이 뭐의 중군이냐면은 이 분모식이 중군이 돼야 되니까 중군이 되려면 판별식을 쓰면 되죠. 판별식은 n분의 c 스타. 그러니까 크리티컬 댐핑 코에피션트가 발생할 때 크리티컬 댐핑 값을 코에피션트 c 스타라고 하면은 얘 제곱 마이너스 판별식 4 곱하기 mc 얘가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그때 댐핑 크리티컬 댐핑 코에피션트가 뭐냐? 요 위의 식을 풀면은 2 곱하기 루트 mk라고 이제 결정됩니다. 그러면은 이 값이 아까 이제 내추럴 프리퀀시에서 계산했을 때 m하고 k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죠. 오메가 n하고 그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오메가 n은 루트 m분의 k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오른편 식은 루트 m분의 k 곱하기 m 제곱하고 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 곱하기 오메가 n의 m은 양수죠. 단 양수기 때문에 이제 루트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댐핑 레이쇼의 정의에 따라서 댐핑 레이쇼는 C 값 나누기 C 스타 이 값이다. 그러면은 C 스타는 2 오메가 n의 m 그리고 C는 C죠. 그래서 우리가 m하고 C의 관계가 2 제타 오메가 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댐핑 레이쇼 하고 내추럴 프리퀀시 하고 매스하고 댐핑 코에피션트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자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서 매스 스프링 댐퍼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 전달함수를 여기 스프링 콘스탄트랑 댐핑 코에피션트를 사용해서 S제곱 플러스 M분의 C에 S 플러스 M분의 K 분의 M분의 K라는 형태로 입력은 K 곱하기 U가 작용할 때 그리고 변이가 X였죠. 이렇게 표시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했던 내추럴 프리퀀시는 루트 M분의 K다. 여기서부터 M분의 K라는 것은 오메가 n의 제곱 그리고 앞서 댐핑 레이쇼에서 M분의 C라는 것은 어떻게 표시됐냐면은 2 제타 오메가 n 이렇게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 두 개의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전달함수가 요 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General Second Order System이라고 하고요. General Second Order System은 어떤 시스템의 특정 파라메타, 뭐 매스 값이라든가 댐핑 코에피션트 또는 스프링 콘스탄트 값을 뭐 매번 바꿔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 시스템은 내추럴 프리퀀시가 얼마이고 댐핑 레이쇼가 얼마이다 라고 두 개의 파라메타로 표현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독립된 그 특성을 결정짓는 파라메타는 두 개가 있죠. 내추럴 프리퀀시하고 댐핑 레이쇼. 그러면은 이 시스템의 근은 어디에 있느냐? 즉 폴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폴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어떤 S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S 제곱 플러스 2 제타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 얘를 이제 분해를 하는 거죠. 완전 제곱식 형태로 분해를 하게 되면은 S 플러스 제타 오메가 n 제곱 더하기 오메가
n 제곱 원래 있었고요. 여기 안에 들어간 놈 다시 빼야죠. 제타 제곱 오메가 n 제곱. 그래서 이것을 s 플러스 제타 오메가 n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제타의 제곱 오메가 n 제곱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네럴 세컨드 오더 시스템으로 표현해서 이 근이 이제 이퀄 0이 되는 어떤 s 값이 s는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제타 제곱 마이너스 1의 오메가 n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부 넘겨서 제곱식으로 푸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시스템의 근이 이제 이 판별식 또는 이 근호 안의 부 값에 따라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이 될 수도 있고 중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허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 근호 안에 판별식이 음수가 되는 경우에 즉 제타가 1보다 작을 경우에 즉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언더댐프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앞으로 하기로 하는데요. 그 경우에 근은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j 그러니까 허수가 나오고요.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의 전체 오메가 n으로 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소 편명상에서 근이 존재한다면은 이렇게 두 개의 허근이 나오는데 허근의 실수부가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그리고 허수부가 j 오메가 n의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 그래서 실수부 허수부로 나눠지는 근이고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j의 오메가 d 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시그마라는 것은 제타 오메가 n을 의미하고요. 오메가 d는 오메가 n에다가 제타 값에 이렇게 연관돼서 단 이제 과정이 제타가 1보다 작을 경우에 언더댐프드일 경우에 이런 파라메타로도 표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 시그마를 우리가 익스포넨셜 디케이 프리퀀시라고 얘기하고요. 밑에 오메가 d를 뭐라 하냐면은 댐프드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프리퀀시가 이 세컨드 오더 시스템의 이 제너럴 세컨드 오더 시스템의 반응 레스폰스를 결정짓는 어떤 파라메타라고 해서 나중에 일반적인 식을 유도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정의만 알아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시스템 제너럴 세컨드 시스템의 폴 제로 다이어그램은 두 개의 허수축, 그러니까 제타가 1보다 작은 경우에 두 개의 허수축이 나오는데 각 허수의 폴은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j의 오메가 n의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 또는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폴이 이 어떤 뭐 실수부 허수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리얼 파트 그러니까 컴플렉스 파트 나누어져서 그냥 복소 판명상에 여기 존재하는 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전에 했을 때처럼 폴의 위치는 어떤 복소 평면상에서 폴의 위치는 시스템의 특징 또는 시스템의 반응을 결정짓는다. 그럼 폴의 위치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폴이 원점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distance from the origin.
요 폴하고 원점하고 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원점하고 거리, 요 거리. 이거는 이 폴의 값을 아니까 직접 계산하면은 오메가 제곱, 아니 제타 제곱 오메가 n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제타의 제곱에 오메가 n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묶어내면은 루트 오메가 n 제곱. 이게 왜냐면 이 제타 요 하나가 사라지니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이 말은 뭐냐? 오메가 n은 양수, 프리퀀시는 양수죠. 오메가 n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원점에서의 거리, 어떤 폴의 거리는 내추럴 프리퀀시와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추럴 프리퀀시라는 것은 시스템 반응, 어떤 시스템 레스폰스의 그 시니소이달한 텀을, 속도를 나타내는 어떤 의미인데,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죠. 만약에 폴 클로저, 원점에 to the origin, 원점에 가까운 폴은 그 내추럴 프리퀀시가 클까요? 작을까요? 원점에 가깝다? 거리가 짧다. 그 거리라는 것은 내추럴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내추럴 프리퀀시가 작죠. 그 말은 뭐냐? 프리퀀시 오실레이팅 하는 주파수가 낮다라는 거예요. 주파수가 낮다? 그러면 주파수 낮으면 천천히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슬로우 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폴의 반응이 느리다, 즉 내추럴 프리퀀시가 작다, 이제 슬로우. 반대로 farther, 먼, from 오지부터 멀면은 오메가 n이 증가하겠죠. 그럼 반대말로 faster 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이미지너리 파트는 그거를 이제 댐프드 프리퀀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댐프드 프리퀀시. 그래서 오메가 d는 1 마이너스 제타 제곱 오메가 n.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얘기한 거대로 리얼 파트, 폴의 리얼 파트는 얘는 익스포넨셜 디케이 프리퀀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제타 오메가 n.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 폴이 주어졌을 때 거리가, 원점에서 거리가 오메가 n이다 얘기했고, 또 다르게 하나 폴의 위치에 대해서 이 복소평면상 기준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바로 이 수직선, 즉 허수축의 그 선과 이루는 각도가 하나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이 허수축에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고 정의를 하면은, 세타가 이제 뭐 여러 값을 가지겠죠. 그러면은 그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 값을 한번 계산을 하게 되면은, 사인 세타라는 것은 여기가 허수부, 그러니까 실수부 제타 오메가 n, 그리고 요 놈이 여기가 오메가 n의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이기 때문에 그 길이는 오메가 n이고요. 사인 세타 값은 오메가 n분의 제타 오메가 n이 돼가지고요. 오메가 n이 약분이 돼서 제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타라는 게 뭐였냐? 제타는 댐핑 레이셔. 댐핑 레이셔는 어떻게 결정된다? 제타는 사인의 역수. 제타는 사인 세타. 죄송합니다. 사인 세타의 값으로 결정된다. 아니면은 거꾸로 세타는 사인의 역함수 제타 값,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댐핑 레이셔라는 게 얘기했을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크리티컬 댐프와
그 현재 액추얼 댐핑의 B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댐핑이 1이라고 하면은 댐핑이 1이다 라고 하면은 댐핑 레이셔 댐핑이 1이다 라는 얘기는 크리티컬 댐핑입니다. 크리티컬 댐프드 시스템 이고 그 경우에 사인 세타는 1, 즉 다시 말해서 세타가 90도가 되는 경우죠. 그러면 댐핑 레이쇼가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폴이 어디 있냐면은 90도니까 폴이 두 개의 폴이 둘 다 90도를 가지는 경우니까 이렇게 중군을 가지는 경우가 크리티컬 댐핑인 경우고요. 그때는 90도가 된다. 사인이 90도. 그 다음에 댐핑 레이쇼가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얘는 언더 댐프드. 그러니까 언더니까 크리티컬 댐프보다 낮은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인 세타가 1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세타가 90도보다 작은 범위, 물론 0도보다 크겠죠. 그 경우는 요 위에 나온 것처럼 요 경우가 이제 언더 댐프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폴 위치를 딱 그 복서 평면상에서 봤을 때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게 원점에서 거리하고 그 다음에 복서 축, 허수축과의 이루는 각도, 요 두 가지를 이해하게 되면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시스템의 제너럴 세컨드 시스템의 파라메타인 내추럴 프리퀀시랑 그리고 댐핑 레이쇼를 알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세컨드 시스템의 다이나믹 레스폰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세컨드 시스템이 GS가 시작은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네 가지 이 레스폰스를 봤죠. 그 네 가지 레스폰스를 언더 댐프드, 그리고 크리티컬 댐프드, 그리고 오버 댐프드, 그리고 언댐프드. 다시 기억해보면은 이 두 개 분모의 그러니까 폴의 종류에 따라서 이 네 가지 레스폰스가 나오는데, 폴이 허수일 경우에는 순허수가 아니고 그냥 허수일 경우에는 언더댐프드. 그리고 폴 두 개가 서로 다른 실근일 때는 오버댐프드. 그리고 폴이 중군일 경우에는 크리티컬 댐프드. 그리고 폴이 순허수일 경우에 언댐프드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스텝 입력, 그러니까 세컨드 시스템에 대한 스텝 입력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어떤 특정 그 시스템의 파라메타를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파라메타. 첫 번째가 오메가 n, 즉 내추럴 프리퀀시라는 정의를 알아봤고요. 내추럴 프리퀀시 정의는 어떤 시스템이 댐핑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주파수다. 오메가 n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댐핑 레이셔 B라고 제타라고 얘기했고, 댐핑 레이셔는 정의가 뭐였냐면은 크리티컬 댐핑 코에피션트와 B를 가지는 액추얼 댐핑이 그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댐핑이 B이기 때문에 기준이 1, 댐핑 코에피션, 그러니까 댐핑 레이셔가 1일 때는 크리티컬 댐프드고, 그거보다 작으면 언더 댐프드, 그거보다 크면 오버 댐프드. 그리고 댐핑 레이셔가 0이면은 언댐프드. 이렇게 정의하는 두 개의 파라메타를 가지고 제너럴 세컨드 시스템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유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시스템의 독립 파라메타는 제타하고 오메가 n 두 개고요. 이거를 가지고 실제 시스템, 뭐 매스 스프링 댐퍼 또는 아니면은 RLC 서킷 어떤 것이든 간에 그냥 우리는 이해할 때 시스템 과정 레벨에서 이해할 때는 이 시스템의 내추럴 프리퀀시는 얼마야,
이 시스템의 댐핑 레이션은 얼마야 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이제 객관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에 대한 스텝 레스폰스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시스템의 일반적인 그 제너럴 세컨 오더 시스템의 일반적인 어떤 스텝 레스폰스를 가지고 그 값을 유도하고 거기로부터 시간 영역에서의 어떤 규격들을 도출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